오늘은 브루잉 커피, 핸드드립 커피를 내릴 때 동일한 원두의 양과 분쇄도, 물의 온도에서 진하기를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방법은 푸어링으로만 조절을 할 거고요. 커피를 추출하는 푸어링 방식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드립 방식이라고 하는 여과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푸어 오버라고 하는 반침출식이 있어요.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그 차이만 주어서 커피를 추출을 하면서 이 진하기가 어떻게 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동안 저희 유튜브를 많이 봐주신 분들은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 번에 이렇게 영상으로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성수 쪽의 카페들에 커피를 마시러 많이 돌아다녔어요. 동일한 커피가 있는 카페에서는 최대한 동일한 커피를 많이 마셨었는데요. 동일한 드리퍼인데도,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 EK43을 쓰죠. 그런 동일한 그라인더인데도 물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전반적인 추출 환경이 동일한데도 어떤 커피는 되게 깔끔하고 어떤 커피는 되게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로스팅 정도 차이도 있다고 치지만 대부분 핸드드립이 라이트에서 미디엄 라이트이기 때문에 로스팅에서 오는 차이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런 푸어링 레시피에서 오는 차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저희 거래처 대표님이나 저희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께서도 지금 분쇄도가 마음에 드는데 이 농도만 좀 조절하고 싶을 때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시원하게 아이스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에디오피아 부쿠사이아 내추럴입니다. 하리오 V60 스위치 사용해서 추출해 볼게요. 원두는 20g 부어주고요. 첫 번째는 정드립으로 해줄 거예요. 가운데부터 외곽으로 커피를 적셔주세요. 약 40g 정도 부어주세요. 그리고 30초까지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이제 떨어지는 물방울의 속도와 양을 보여드리고 위쪽에 붙는 푸어링 양과 전체적인 걸 같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카메라를 다 긁어왔습니다. (60g을) 부어주고요. 다시 가운데 위주로 부어주세요. 40g만 부어줬습니다. 이렇게 드립식으로 할 때는요, 물이 채워지는 양이 절대로 이 외곽 커피퍽보다 더 위로 가서 커피층이 잠기면 안 돼요. 다시 잠길 것 같으면 스탑. 이제 25g 남았습니다. 다시 스탑. 이렇게 잠기지 않게 부어주는 이유는요, 왼손이 커피 가루예요. 그리고 오른손이 물이라고 했을 때 만나죠. 그리고 물이 씻겨 내려가요. 또 새로운 물이 만나고 씻겨 내려가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씻겨 내려가면은 깔끔한 물들이 이제 커피층을 스치기 때문에 순도 높은 물이 스치면서 커피를 짙게 다 향을 뽑고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점점 이 커피의 성분은 연해지겠죠. 하지만 밑에 컵의 성분들은 대략적인 정확한 수치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3분의 2 정도 진한 거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커피층의 온도가 올라간 다음부터는 완전히 진한 커피액이 올라올 거고 점차 옅은 농도의 액들이 올라오겠죠. 커피 입자에서 뽑을 수 있는 커피 성분의 최대치를 다 뽑는 거예요. 제가 물에 잠기면 안 된다고 한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물에 잠기게 되면은 이 커피층의 질량이 올라가겠죠. 드리퍼 내부에
물의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추출이 빠르게 일어나요. 커피 성분이 짙게 추출되기 전에 이미 이 아래쪽 서버로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이미 이 커피층에 물이 차 있는 상태면은 제가 새로운 물을 부어주면은 깨끗한 물이 아니라 뭐 한 50%에서 70% 정도의 깔끔한 물이 커피층과 만나겠죠. 그러면은 성분을 교환하는 게 더뎌지겠죠. 완전히 순수한 물에서 커피 성분이 옮겨가는 거나 어느 정도 커피 성분이 들어가 있는 물에서 커피 성분이 옮겨가는 거는 속도나 양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과식 추출을 할 때는 드리퍼 내부의 물이 너무 무거워져서 추출이 빨라지지 않게 하면서 충분히 커피와 물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도록 물을 천천히 부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천천히 가늘게 부어주고 물이 찬다 싶으면은 내가 정해진 레시피가 40g 다음에 60g을 더 해야 돼도 정해진 레시피 더 해야 해도 90g 됐을 때 물이 차버리면은 이 방식으로 하고 싶으면은 그때 멈춰야 돼요. 두 번째 푸어링 때 나머지 10을 더해서 50을 부어주는 게 좀 더 맛있는 커피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진하기가 나왔어요. 이제 제가 푸어 오버 방식으로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침출식은 일단은 쉽습니다. 그냥 이 커피층에 부피랑 상관없이 계량하듯이 부어주시면 돼요. 커피층의 부피랑 상관없이 계량하듯 부어주면 됩니다. 30초 되면은 60g을 더 부어줘서 100g 만들어주고요. 1분이 되면은 50g, 1분 30초가 되면 50g 이렇게 정량을 부어주기가 쉬워요. 레시피화를 하기 쉽고 여러 사람이 근무하는 매장에서 쓰기가 좋죠. 침출식은 이렇게 골고루 완전히 물이 덮어주게끔 부어줘야 돼요. 잘 확산시켜줘야 됩니다. 물이 떨어지는 걸 보면은 아마 좀 더 빠르게 떨어질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드리퍼 내부에 차 있는 물의 양이 아까 여과식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이 무게가 많이 무겁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커피와 물이 접촉하는 시간이 짧겠죠. 이러한 이유로 동등한 분쇄도에서 아주 고운 분쇄가 아니면은 침출식이 좀 깔끔하게 추출돼요. 나쁘게 말하면 좀 밍밍하게 추출됩니다. 근데 좋게 말하면은 깔끔하게 추출되는 거겠죠. 근데 커피 성분은 여과식이 훨씬 더 진한 편이에요. 첫 번째로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커피와 물의 접촉 시간이 훨씬 짧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이 물이 고여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물을 투입해주는 거기 때문에 커피 물에다가 물을 더해줘서 좀 연한 커피물로 커피를 추출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아주 깔끔한 물로 추출하는 것보다 커피에서 이 물로의 성분 이동이 좀 더디겠죠? 이렇게 추출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게 여과식이고 이게 침출식이에요. 여과식은 VST 모조 투고로 측정했을 때 TDS 1.83 나왔습니다. 침출식은 VST 모조 투고로 했을 때 1.51 나왔어요. 근데 사실 신기하게 아마 이렇게 내려서 드셔보시면요, 여과식이 훨씬 깔끔하고 선명도가 좋아요. 향의 선명도도 좋고 진한데 무게감은 이 침출식이 더 짙거든요. 근데 바디감이라는 거는 사실 이 무게감만 뜻하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인 향미 톤이 얼마나 강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디감을 무게감으로만 얘기해버리면은 바디감이 좋다는 커피는 무조건 다크로스트일 거예요. 근데 저희가 라이트 로스트 평가할 때도 바디감 평가를 하죠. 그리고 아주 향미의 부캐가 풍부한 커피에 대해서 향미가 일자톤인 다크로스트보다 바디가 낮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디의 점수는 오히려 이런 풍부한 향미를 가진 커피가 좀 더 높거든요. 단 이제 무게감에 따라서 그 무게 정도의 척도는 있겠죠. 무거운지 가벼운지. 근데
어떤 바디가 풍부하고 커피가 진하고 연하냐의 차이는 얼마나 성분을 많이 뽑아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성분을 많이 뽑아냈는지 차이예요. 그래서 여과식으로 추출하면은 굉장히 클린하면서 이 커피는 베리 같은 향미가 잘 살아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돋보이는 향미인 티 로즈 향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나요. 지금 환절기여서 살짝 비염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이 안쪽에서 올라오는 향은 굉장히 티로즈 향이 짙게 풍겨집니다. 오히려 비염일 때 좋은 점은요, 무게감, 그러니까 이 순수 무게감의 높고 낮음이나 이 강도는 더 잘 구분할 수 있어요. 침출식은 전체적인 향미톤이 이렇게 풍성한 것보다는 좀 일자예요. 그리고 좀 초콜릿티한 향이나 허브류의 향이 많이 추출이 됐어요. 약간 과다 추출해서 나오는 뉘앙스가 추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왜 TDS가 더 낮은데 여과식보다 과다 추출이죠?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과다 추출을 얘기할 때 이 브레이 컨트롤 차트상의 과다 추출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맛적인 과다 추출도 있어요. 커피 층이 이렇게 있으면은 모두가 균일하게 물을 잘 받았다는 전제 하에서는 이 브레이 컨트롤 차트에 나오는 과다 가수 추출이 그대로 이론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추출하는 환경에서는 어떤 부분은 물과 많이 접촉하고 어떤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접촉하고 이게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이거를 100% 균일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최대한 균일한 환경을 만드는 게 실력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변수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돌아가면은 이거는 최대한 균일하게 맞출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되는 요소인 거지 아예 완전히 균일하게 맞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현재 기술로는 없습니다. 농도는 전체적인 농도는 연하다고 해도 어느 특정 부분이 과하게 물과 접촉하면은 이런 과다 추출된 뉘앙스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향이 플랫하고 일자예요. 커피를 마셨을 때 향미적인 전체적인 향미의 풍성함을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정드립 방식으로 여과식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좀 무게톤 자체만 올리고 싶다. 그러면 침출식으로 해주면은 좀 마일드한 느낌이 나요. 근데 이게 묵직함이 늘었다기보다는 향미톤이 좀 누그러지면서 묵직하게 느껴지는 거에 가깝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비교해봤습니다. 환절기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도서관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